발이 시리고 손이 차십니까?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십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쉽게 잠이 안 오십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몸이 차가운 겁니다. 차가운 몸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차가운 몸을 데우는데 수천 년간 쏜 식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를 절반도 못 받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차가운 몸을 데우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입니다. 생강을 썰 때 나는 알싸하고 매운 향이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이 두 성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날것으로 드실 때 가장 풍부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손발까지 따뜻한 혈액이 잘 도달하도록 돕는 겁니다. 손발이 차고 시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킬 때 진저롤이 변화되어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진저롤보다 항염증 효과가 더 강하고 위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위장운동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쇼가올이 이 위장운동을 살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진저롤과 쇼가올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날것의 생강에는 진저롤이, 가열하거나 건조된 생강에는 쇼가올이 더 풍부합니다. 드시는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강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계피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남알데히드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두 성분이 만나면 서로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피에는 생강에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계피의 신남알데히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몸에 열이 오르고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피가 이 혈당 급등을 막아주면서 식후 피로감도 함께 줄여줍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혈액순환과 위장운동을 담당하고 계피는 혈관 확장과 혈당 조절을 담당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손발 시림, 소화불량, 식후 피로, 수면까지 네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조합이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수천 년간 생강과 계피를 함께 써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두 약재를 함께 쓰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기혈순환을 더 강하게 살려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함께 쓸 때 더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수천 년의 임상 경험으로 확인해 온 겁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두 성분이 혈관과 혈당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 경험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몇 조각과 계피 스틱 하나를 함께 끓이시면 됩니다. 생강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향도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더해져서 훨씬 마시기 편합니다. 굳이 두 가지를 따로 챙기실 필요 없이 생강, 계피차 하나로 두 성분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음식에 생강 넣어 먹는데 왜 효과를 모르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에 넣는 그 양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드시는 방법과 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드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발 시림에는 생강으로 드십시오. 진저롤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는 날것의 생강에서 가장 큽니다. 생강을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즙을 짜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갈아서 꿀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단 공복에 생강을 생으로 많이 드시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거나 소량씩 드십시오. 두 번째, 소화와 속 더부룩하면은 말린 생강이나 생강차를 드십시오.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킬 때 더 풍부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실 때는 생강을 끓여서 차로 드시거나 말린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계피와 함께 드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계피를 함께 넣으십시오. 생강 몇 조각과 계피 스틱 하나를 물에 넣고 10분에서 15분 끓이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보다 꿀을 약간 타서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저녁 식후에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생강은 하루 3g에서 5g이면 충분합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입니다. 과하게 드시면 위장 자극, 가슴 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와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현대 연구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생강은 수천 년간 온성 약재로 써왔습니다. 온성이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을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순환시키며 냉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 기미론에서 매운맛은 폐의 기운과 연결되고 기혈순환을 촉진한다고 봅니다. 생강과 계피 모두 매운맛 계열의 식재료입니다. 기혈이 순환되면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고 위장 기운이 살아나고 밤에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28년 동안 자연치유를 해오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생강과 계피를 꾸준히 권해왔습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이 손발 시림이 줄어들고 소화가 개선됐다는 경험을 반복해서 확인해왔습니다. 동서의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몸이 차가운 겁니다. 생강과 계피가 이 차가운 몸을 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발 시림에는 생강을, 소화 문제에는 생강차를 드십시오. 계피와 함께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십시오. 하루 생강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후에 생강 계피차 한 잔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댓글에 평소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신지 남겨주십시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